예, 다음 예제를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예제 7-4번 나오기 전에 함수의 선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함수의 선언이 뭔지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형 함수인 getArea라는 함수가 있다. 파라미터는 W형 변수 하나를 받습니다. R이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서는 W형 에어리어라는 변수에다가 그 반지름이 R인 그 원의 면적을 이렇게 구해서 에어리어라는 변수에다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W형 A 변수 메인 함수에서 A 변수에다가 그 이 함수의 반환값을 바로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이라는 값을 getArea 함수에다 넘겨주면은 지금 5.0이라는 요 값은 여기 파라미터 R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요 공식이 적용이 되면은 반지름이 5인 그 원의 면적이 에어리어 변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반환을 합니다. 그럼 그 값이 메인 함수의 A 변수에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소수점 두째짜리까지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면은 반지름이 5인 그 원의 면적은 78.5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보통 이제 C++ 프로그램에서 메인 함수는 맨 위에 오게 돼요. 왜냐하면 메인 함수가 시작이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메인 함수가 맨 처음에 시작이 되죠. C++에서는 메인 함수가 메인이라는 이름을 갖는 함수가 맨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getArea라는 함수가 먼저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메인 함수가 먼저 실행이 돼요. 저 함수는 메인 함수 내부에서 호출이 되면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적으로 메인 함수가 위에 오게 됩니다. 메인 함수가 맨 처음에 오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getArea라는 함수를 여기서 호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읽어서 실행을 하다가 요 함수를 호출해라 요거를 만났을 때는 컴파일러가 이 함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메인 함수 밑에 getArea라는 함수가 정의가 돼 있죠. 아직 getArea라는 함수가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이 함수가 뭔지 모르겠다고 여기서 오류를 발생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C++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함수의 첫 번째 줄 있죠. 첫 번째 줄만 복사를 해서 메인 함수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네. 이거를 함수의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게 이제 함수의 정의고요. 함수의 몸체 부분, 실제 몸체 부분이고, 그 함수의 정의 부분에서 첫 번째 줄에 이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첫 번째로 함수의 이름이 뭔지, 두 번째로 어떤 파라미터를 갖는지, 함수 명이라는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파라미터를 갖는지, 그 다음에 반환값이 뭔지, 이런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첫 번째 줄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함수 정의부에서 이 첫 번째 줄만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거를 함수의 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함수를 정의하겠다. 그러면 이게 있으면은 이번에는 컴파일이 제대로 되죠. 이거를 저장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이거를 빌드를 할 때 getArea라는 함수가 아직 정의가 안 되었다라는 오류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이게 있으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컴파일이 완료가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함수의 선언 부분에서 파라미터의 이름은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됩니다. 예,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정의 부분하고 똑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파라미터의 이름을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교재 7-5번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d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add라는 함수를 위에다 한번 정의를 해보죠. int x하고 y, int x하고 int y, 이 x하고 y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를 x하고 y를 더해서 바로 리턴을 하는 그냥 간단한 함수입니다. x도 인티저형, y도 인티저형이니까 x하고 y를 더하면 이 결과값도 인티저형이죠. 그래서 인티저형을 반환한다고 앞에 add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인티형이라고 명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는 a에다가 100을 집어넣고 b에다가 150을 집어넣고요. 인트형 변수 sum1에다가는 add에 10,20을 집어넣고 sum2에다가는 add에 a, b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거는 뭐 밑에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거는 밑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add에다 10과 sum1 값을 더해라.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써가지고 두 개의 정수 값을 찍는데 sum1 값과 sum2 값을 이렇게 찍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메인 함수는 제일 위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add 함수를 정의부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요. 첫 번째 줄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 메인 함수 위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데 끝에 세미콜론 붙는 거는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파라미터의 이름은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add라는 함수를 앞으로 정의할 건데 파라미터는 인티저형 두 개를 봤는데 둘 다 인티저형이고 반환값도 인티저형이다 라는 정보를 미리 주는 거죠. add 함수에 이게 이제 선언입니다. 선언. 선언이죠. 실제로 add 함수의 정의부 몸체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add 함수의 정의부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sum1이라는 변수에는 10하고 add 함수에다가 10하고 20을 넘겨줬죠. 그러면 그 두 개의 합값이 리턴이 되니까 sum1에는 30이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sum2에는 a 변수 값하고 b 변수 값을 넘겨줬는데 a 변수는 100, b 변수는 150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합이 반환이 되니까 sum2 변수에는 100하고 150의 합인 250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30이 찍힐 거고 여기에는 250이 찍힐 겁니다. 근데 이 줄은 뭐냐? add 함수에다가 10값과 sum1 값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 add 함수는 어떤 값을 반환을 하냐면은 10하고 현재 sum1 값인 30을 더해서 40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겠죠. 함수가 호출이 되고 40이라는 값을 add 함수에서 반환을 했는데 실제로 호출하는 부에서는 그 반환 값을 어디에다 저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장하는 코드가 없죠. 그러니까 반환 값이 그대로 이제 소멸이 돼 버려요. 문법적인 오류가 아니고 반환을 받는데 호출하는 쪽으로 반환을 했는데 반환 값을 저장하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반환 값이 소멸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오류가 나지 않고 그대로 정상적으로 실행은 됩니다. 여기 괄호가 빠졌네요. 이걸 저장하고 컴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은 방금 설명한 것 같이 30과 250 값이 이렇게 찍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7.4절의 return 명령어인데요.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return이라는 명령어는 함수 내부에서 사용돼서 함수의 실행을 끝내는 역할을 합니다. void형 함수 안에서도 return을 쓸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뒤에 어떤 반환값이 없겠죠. void형 함수니까 단독으로 쓰여서
함수를 곧바로 종료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환값이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리턴문 뒤에 반드시 그러니까 호출하는 쪽으로 넘겨줄 반환값을 지정을 해줘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say hi라는 함수가 있죠. 반환값이 없는 void형 함수입니다. 1번 줄을 먼저 실행을 하고요. 2번 줄에서 리턴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3번 줄이 또 있는데요. 3번 줄이 있는데 이거를 실행하고 리턴을 만나면 여기서 그 즉시로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즉시 함수가 종료가 되고 이 함수를 호출한 쪽으로 실행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턴 뒤에 있는 이 printf문 3번 줄은 절대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턴 명령어는 void 함수 내에서 즉시로 함수를 종료를 할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팩토리얼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팩토리얼이라는 함수이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롱형 변수 하나를 받고요. 그 다음에 반환값은 롱롱형이다. 지금 이 안을 보면은 만약에 n이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호출하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 예를 들어서 음수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요 조건이 참여되기 때문에 그 즉시로 함수가 종료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거는 실행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팩토리얼 예를 들어서 뭐 5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5라는 값에 의해서 5라는 값이 n 변수에 들어가는데 요 조건이 거짓이게 되기 때문에 리턴문이 실행이 되지 않고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지금 이거를 보면은 처음에 팩트라는 롱롱형 변수에다가 1을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n이 1보다 크면은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n이 처음에 5였다면은 팩트에다가 현재는 1이죠. 거기다가 5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5를 곱한 다음에 하나 줄어들어서 마이너스가 n 뒤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 값을 먼저 곱하고 n 값은 4가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 조건이 참이죠. 그러니까 4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3을 곱하고 2까지 곱합니다. 2를 곱한 다음에 n 변수가 1이 되면 그 다음 요 조건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팩트라는 변수 값을 반환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값이 뭐냐면은 팩트라는 변수에는 n이 만약에 5일 때는 5팩토리얼 값이 계산이 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요 함수는 n이라는 변수에 들어온 값에 팩토리얼 값을 계산을 해서 넘겨주는 거죠. 근데 이 함수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중간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리턴문을 실행을 할 수 있다. 주로 이제 if문하고 조합이 돼서 그러겠죠. 그거를 예로 든 겁니다. 교재에 있는 7장의 6번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 약간 긴데요. exec라는 함수에 인자로 파라미터가 a 인티저형 변수 하나고 반환값도 인티저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1도 아니고 end죠. 그 다음에 a가 2도 아니고 a가 3도 아닐 때 return -1 a가 그러니까 인티저형 변수 매개 변수로 인자로 넘어온 게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면은 그냥 -1을 반환하고 종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a가 1이거나 2거나 3이면은 리턴문이 실행이 되지 않고 밑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스위치 문이 있는데요. 이제 스위치 문에서는 a가 1일 경우에 printf로 뭐 robot turned left 좌회전을 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를 합니다. 케이스 문에는 반드시 브레이크로 끝나야지 되죠. a가 2일 경우에는
우회전이네요. 그 다음에 A가 3일 경우에는 멈췄다. 예, 그냥 이렇게 돼 있고, A가 1, 2, 3 세 개 중에 하나죠, 반드시. 그러니까 디폴트 모드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는 이제 2를 리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의 구조를 보면은 인자로 인티저형 숫자를 하나를 받아 가지고요, 만약에 그 숫자 중에 그 숫자가 1이나 2나 3 3개 중에 하나라면은 요거를 실행을 하고 2를 리턴을 하고,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은 그냥 마이너스 2를 리턴을 하고 이 밑에 거는 실행을 하지 않고 바로 종료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온 변수가 1값, 2값, 3값, 1이나 2나 3이면은 1을 반환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마이너스를 반환을 하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코드는 약간 길긴 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인 함수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인트형 변수 이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다음 메인 함수에서는 뭐를 했냐면은 먼저 이거 앞에서 나왔던 예제가 비슷한데요. 1번은 turn left 고, 그 다음에 2번은 turn right, 그 다음에 3번은 스탑이겠죠. 자, 1, 2, 3번 이렇게 3개를 제시해주고, 인티저형 변수 n에다가 여기다가 하나 더 있네요. 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여기까지 프린트하고 scanf를 이용을 해서 저 변수에다가 n 변수에다가 값을 입력을 받고요. 만약에 이 함수의 반환값이 n을 exec 함수에다 집어넣은 것의 반환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 함수의 반환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n 변수에 지금 1번, 2번, 3번 셋 중에 하나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실패했다, 실행이 실패했다, 이렇게 찍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구조를 보면은, 만약에 그 사용자가 n 값에다가 여기서 제시한 1이나 2나 3을 제대로 입력했다면은 요 함수를 실행을 할 때요, 이게 이 함수의 반환값하고 마이너스 1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이 함수의 반환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이거를 실행을 하고, 아니면은 이 함수의 반환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1이겠죠. 1이면은 이거를 실행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가 되는 거죠. 근데 저 함수의 반환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은 요 밑에 함수의 구조에 의해서 요게 실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 함수가 호출이 될 때요. 그래서 1이나 2나 3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면은 요 스위치 케이스 문이 실행이 돼서 적절한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반환값이 1이죠. 1이기 때문에 요 조건이 거짓이 되죠.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하지 않고 종료가 되고, 근데 사용자가 엉뚱한 값을 입력을 했다면은 바로 마이너스 1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가 요 조건이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출력하고 종료가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빌드를 하고요. 실행해서 1, 2, 3번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2번을 선택을 했다면은 로봇 턴드 라이트 하고 스위치 케이스 문이 실행이 되고 종료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5를 입력을 했다면은 failed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5를 입력을 했다면은 이 함수의 반환값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실행이 되고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